중소형주 장세에 강세 종목을 매수해라. 지금 중소형주 장세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드렸죠. 예, 벌써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목요일날 방송이 지금 벌써 2주가 지났죠. 중소형주 장세다. 대형주 장세가 아니다. 그러면 진짜인가요? 같이 한번 보면서 2시간 반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왜 개인 투자가 수익을 못 나는지, 전문가가 이끌어주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전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종목만 무조건 분산 많이 하면 돈을 버느냐? 그건 아니에요. 공부가 많이 될수록 집중 투자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집중 투자하라 그러면 그건 자살행위하거든요. 잘못하면. 왜요? 사는 방법을 모르죠. 두 번째 파는 방법도 모르죠. 또 기업 분석도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몰빵하니까 개인 투자들은 다 깡통나고 감자당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집중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부실인지 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몰빵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공부가 된 사람이 몰빵하면 그 사람은 몰빵해도 돈을 안 잃어요. 근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이 꼭 몰빵한다고요. 그죠? 자, 그럼 하나씩 같이 보면서 뭘 잘못하는지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장 상황 잠깐 볼까요? 남북 연내 서울 종전선언 추진한다. 핵 없는 한반도를 천명했다. 이제 동서 도로 철도 연결 공사는 착공하겠다. 그죠? 이거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거고요. 또 한반도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를 밝힘으로써 그죠? 북핵 불능화의 실천 단계로 돌입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죠? 전제 조건이 깔려 있었죠. 그죠?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반쪽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옵션에 걸려들었다. 어쨌든 미국에서 나온 반응은 뭐죠? 당장 제네바에서 회담 갖자. 2021년까지 당장 이게 핵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벌써 이미 만들어서 다 있어요. 이것이 시설 폐기해봤자 핵무기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하겠다. 당신이 종전선언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겠다. 아니, 얘가 행전 핵비 다 폐기해놓고, 그 핵무기까지 다 폐기해놓고 나면, 너네들, 나한테 보장해줄 게 뭔데? 당연히 정권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긴장 완화해서 실적 불가침 제도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긍정적으로 어떤 내부적으로 합의했는지는 모르지만 외부적으로 알려진 사실. 어제 그래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서 대북 수혜주가 끝났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어제 굉장히 급락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유료원들한테 대북 수혜주들을 테마주를 살라고 테마주를 산 게 아니고 대북 테마를 가는데 기업이 선제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만 매수하려고 신경 썼던 거예요. 왜요? 테마 관계없이 이 기업은 돈을 버는 기업이니까 그냥 갈고 한다. 이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대북 테마가 급락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요. 처음부터 유료원들한테 대북 테마 종목을 사줬어도 기업이 돈 버는 기업을 선대로 갔으면 그 테마가 사라져도 기업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주가는 가게 돼 있다. 그걸 믿고 들고 가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줬던 종목이 제이준인데요. 어제는 조금 올라왔죠. 많이 조금은 떨어졌는데 좀 보여왔어요. 또 하나가 이제 판빙빙의 행방이 알려졌죠. 이게 제이준 중국에서 광고가 들어갔는데 그죠? 문제는 뭐죠? 97억인가 얼마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지금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 사회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죠. 당장 문제가 된 게 뭐죠? 자, 마인 회장이 뭐였어요? 옷을 벗었죠.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목숨이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선생으로 가겠다. 그죠? 사회주의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중국에 그러니까 재벌가들이 어떻게요?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많은 거고 돈이 너무 커지면 우리나라 이재용 부회장처럼 되면 그냥 놔두질 않겠죠. 사회주의다 보니까 그래서 회장들이 졸지에 사라지고 그러니까 두려운 생각에 선생님으로 하겠다.
벗어버리고 아마 이런지도 몰라요. 근데 8월 달에 일단 중국 관광객이 48% 지난번에 5개성에 대해서 관광객들을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 그러면서 48% 증가했대요. 그럼 여러분이 뭘 사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이 꼭 들고 있는 종목이 있죠? 제가 추천해서 꼭 들고 있어야 될 종목. 누구예요? 한번 써보시죠. 예? 물론 대화제약도 추천을 해줬고. 근데 하나 팔았나요, 나? 예? 대화제약, 제이준, 또 작년 10월 달에 추천한 종목이 있는데 10월 2일 날. 나 보유했습니다. 그런 분만 한번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아마 거기에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오시고요. 뿡뿡이 아빠님만. 유료원 했던 사람들만 알고. 로스크님도 있어요. 갖고 있어요. 아직도 들고 갔나요? 그럼 뭐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9월 23일 날, 21일 날? 21일 날이 뭐 파라다이스 시티 개장이라는데 가만히 들고 가면 되잖아요. 이런 데서 사면 얼마나 좋아요. 야, 샀는데 추천해서 언제였어요? 추천해서 10월 2일 날 여기서 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샀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또 가는데 꾸준히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팔어. 이게 수익을 크게 내는 거잖아요. 뭘 팔고 사고 해요. 안 팔어. 이 충분히 가다 떨어졌네. 더 사야 되겠네. 이거 갈라 그러는 애. 더 사야 되네. 더 사면 어떻게 해요? 돈이 더 커졌죠. 더 사야 되는데 안 사요. 꼭 있죠? 이 떨어지면 사요, 떨어지면. 싸다고 떨어지면 사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죠? 좋은 종목을 어디서 사는지를 몰라요. 그럼 가만히 들고 가면 이거 점점 수익이 커질 거 아니에요? 안 팔지 뭐. 나 안 팔지 뭐. 그죠? 인생이 모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 팔지 뭐. 그잖아요. 안 파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지. 뭘 팔고 사고 해요, 맨날. 그래도 돈 되는데 괜히 팔아갖고. 자,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제약 추천해줬는데 수익 많이 났을걸요? 그죠? 대화제약도, 무료 방송 추천했는데 많이 올라왔죠? 이거 얼마 올라온 거야? 괜찮네요. 자, 무림 PMP는 오늘 조정하는데, 이거 무슨 일 있어요? 무료 방송 추천주. 다 부실 종목 줬나요? 여러분 자녀한테 줘도 걱정이 안 되잖아요. 깡통날 종목인가요? 아니요. 3년 안에 절대로 안 망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세요. 그죠? 여기서 추천해서 지금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럼 가만히 들고 가면 되잖아요. 팔고 사고 해요. 세금 바치고, 그 다음에 수수료 내고. 그죠? 그렇죠? 종목이 너무 많아서 목돈이 안 되고, 고생과 손실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리원하고.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니라 인식을 바꾼 게 1997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이 나라에 경제 혼란이 오고 나서 IMF 시대가 와서 기업이 이제 탈바꿈을 했죠. 뭘로 했죠? 좋은 기업, 재무 분석이 좋은 기업들은 옛날처럼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게 없어졌잖아요. 많이 공개되잖아요. 그죠? 좋은 기업을 사면, 주식부사님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집을 세 채를 날렸다고 그러니까, 가족이 주식이라면. 근데 템플턴의 식구들은 자녀한테 주식 사주고, 지금 이제 재밌어요. 우리 유리원이. 남편한테는 요걸 사줬고, 네? 남편한테는 요걸 사줘서 수익이 이만큼 났어요, 지금. 그죠? 재밌어요. 아들한테는 요걸 사줬어요. 재밌죠? 한번 보세요. 요걸 사서 수익이 별로, 여기서 샀으니까 조금뿐이 안 났죠, 그죠? 그게 아들한테 수익이 더 많아야 되는데, 남편한테 수익이 더 많으니까, 이게 마음이 찜찜한 거야. 그죠? 이게 엄마는 남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자녀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님 남편께 수익이 더 많고 아들께 수익이 적어요. 조금은 좀 속상해요. 이 솔직한 마음이죠, 그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그냥 사서 가만히 들고 가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팔고 사고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좋은 종목 사서 어떻게요? 들고 가면 되잖아요. 천우부직전에. 지난번에 얘기했지. 얼마나 얘기했지. 이런 걸 샀으면 돈이 얼마를 벌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제가 이거 솔직히 2000년도에 주식이 1997년에 처음을 했는데 2000년도에 이게 4,000원 갔어요. 4,000원.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장기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4,000원 갔는데 일을 하면서 제가 그냥 돈을 조금 담아서 여기다가 김지은 골프 선수가 아버지가 이게 주식을 사더라고요. 왜 저걸 사지? 동원 FMB? 이게 동원 참치 나오는데 아니야. 그래서 제가 4,000원 할 때 그냥 일부 사놓고 열심히 일하다 지나와서 몇 개월 지났는데 이게 300%가 난 거예요. 300%. 그러고 보니까 괜히 아침부터 나가서 그냥 단타하고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그럼 뭐 한 거냐, 여태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바꾼 거예요. 좋은 종목은 장기 투자에 돈이 되는구나. 큰 돈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장기 투자한 사람들이 주식농부 같은 사람이 왜 부자 됐을까요? 전호 주식 부자님 그렇게 어려웠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식농부를 찾아가야지. 그렇잖아요. 안 했지요. 전호 주식 부자님 실제 안 했다 1번. 해봤다 2번. 그분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쫓아가서 좋은 일 하는 사람 같은 쫓아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한 번이라도 해봤어야죠. 맨날 인터넷만 뒤져봐야 못 나와요. 비법을 알고 있는 사람, 비법은요. 좋은 주식 사서 이걸 들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4,000원짜리가 60만 원 갔으니 여기다가 동업을 했으면 삼성전자가 울고 가야 돼요. 여기다가 딱 1,000만 원만 들었으면 얼마 됐을까요? 14,000%가 넘었어요. 여기 60만 원 갈 때가. 그럼 끔찍한 돈이 됐죠. 1,000만 원이 14억이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뭐 샀는지 한번 봐봐요, 본인이. 부실 종목을 만졌죠. 파티게임 조금 이따 다 볼 거예요. 그런 종목을 추천받았거나 본인이 친구 말을 들었거나 또는 증권사에서 추천했거나 아무것도 안 보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 자연님 어서 오세요. 바쁘신 아침 시간에 오셨네. 자, 그래서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뭘 사야 되는지 공부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자, 갑니다. 그 다음에 판빙빙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제이준을 가만히 들고 가볼 필요가 있겠죠? 샀으면. 어제도 엔터주가 또 신고가를 했죠. 방탄소년단이 아주 그냥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실제는요, 참 멋있는 것이 JYP 좀 봐봐요. 템플턴이 이걸 유료한테 언제 사줬을까요? 쿠니 아빠님 오래간만에 어서 오세요. 언제 사줬을까요? 여기서부터 산 거예요. 이때는 안 샀어요. 몰랐으니까. 여기서 샀나? 여기서는 더 샀구나. 왜 그랬어요? 왜 샀죠? 여기서는 더 산 이유가 트와이스가 일본에 뭔 일을 벌렸어요. 전국 투어를 시작하는데 3일 만에 표가 매진돼 버렸어요. 이거 돈 떼돈 모으겠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거예요. 더 들어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그럼 우리 유료원들이 이거 알고 지금 얼마나 써요? 상당히 지금 300 몇 프로가 뭐예요? 하나도 안 팔았잖아요. 계속 어제도 신고가 오늘도 신고가 나가는데 도대체 이게 1조 클럽이 넘었어요. 1조가. 시가총액이 2천억 분이 하나던 게 지금 1조가 5배가 넘어가서 1조가 넘어갔어요. 얼마 400%가 넘었어요. 위대한 아빠님, 어서 오시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최근에 지금 계속 가는 게 뭐예요? 오늘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어제도 신고가야. 참. 우리 유련이 와가지고 전문가님 왜요?
아,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 추천하면 날 어떡하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나 무서워서 못 사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사요? 사세요. 좋은 일 벌어지니까. 아, 근데 세상에 이거 미쳤군요. 그죠? 샀더니 어제 그저께인가? 마이너스 플러스 49%가 났어요. 아, 근데 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더 살 걸 그냥 조금 산 게 너무 억울해요. 아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못 사지.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사죠.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신고가로 계속 나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냥 전부 다 그냥 밑에 바닥이라고 사고 바닥에 그냥 바닥에서 간다고 바닥만 뒤따 사다가 바닥이 거꾸로 지하 3층, 지하 7층까지 내려가서 71% 마이너스 86%야. 부실 기업인지도 모르고 사가지고요. 아휴, 그냥 어떻게 해. 정말 속이 터져 죽어요. 그죠? 좋은 종목은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나쁜 종목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는 강을 가는 거예요. 멋진 말 있죠? 드디어 루비콘 강을 건넜다. 예?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다시 안 오잖아요. 자, 증권주가 어제 굉장히 반등을 했는데 지금 계속 갈지는 몰라요. 한번 볼까요? 오늘 반등 바닥에서 아이고 우리는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우리 유령도 그랬어요. 뭘 잘라요? 하나 담았으면 가만히 가지고 가시지. 그랬더니 떨어졌다가 더 올라갔죠. 오늘도 슬슬 올라가려고 쇼를 하네. 그죠? 쇼를 해주네. 자, 이게 참 주식을 들고 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손실을 키워요. 그죠? 미중 무역전쟁이 또 격화되는 가운데도 이미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큰둥하게 시장 반이 끝났다는 거죠. 뭐 2천억 달러를 다 지시했다. 미국, 중국은 600억 달러. 그런데 5월 달부터 중국에서 제가 항상 염려했던 것은 미국의 국채를 매도한다. 그랬더니 미국의 누구죠? 장관이 하는 얘기가 중국이 미 국채 많이 1조 2천억 들고 있는 거 팔아도 살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5월 달부터 팔았는데 몰라요. 한 거의 1,000억 가까이 팔았나요? 그런데 연 이자가 2.8%라 1% 안 팔 것 같아요. 금리가 2.8% 가나요? 미 국채가 이자율이 2.8%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은행 가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쿠니 아빠님 지금 10억을 내한테 맡겼는데 저걸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럼 이자를 몇 프로 주죠? 1. 지금 97%인가요? 예금금리 1.97%를 딱 주고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 차익이 얼마? 2.8%의 차익이 얼마죠? 그 돈을 딱 빼가지고 미리 선행으로 빼서 은행은 어디다 해요? 주식 투자. 또는 그죠? 아니 몇 년 가입했으면 쿠니 아빠님 10년 가입했으면 아니 뭐 5년 가입했으면 5년 동안 미국 채를 똑같이 사놓고 그럼 2.8%니까 2%를 준다 그래도 0.8%는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0.8%를 어떻게 해요? 돈을 빼다가 주식 투자하는 거지. 땅 짓고 헤엄이잖아요. 이자 줄 것까지 이미 끝냈으니까. 원금 회복되고. 은행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은행이 좋은 일이 벌어지기보다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미국 시장도 은행이 많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뭐죠?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대출 규제를 해버렸죠. 좋은 짓에 투자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쨌든 미국 국채를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조금은 위협을 줬지만 중국에서는 협상 안 하겠다. 할 수 없는 협상을 계속 요구했는지도 모르죠. 잠깐만요. 자, 그럼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 주식을 들고 가야 되는지, 그런 걸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소형주 장에서 움직이지 않는 주식에 손을 대지 마라. 그죠? 아유, 가지도 않는 종목에다 거다 잔뜩 사요.
주가의 진행 방향은 한번 정하면 어떻게 한다? 상당 기간 동안 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그것이 상승을 가든 하락을 가든 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뭐예요? 왜 그렇죠? 그러면 가는 방향으로 사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는 방향으로 사라고 해도 안 사요. 어떻게 사죠? 떨어지면 싸다는 이유로 더 사요. 본전 찾아야 된다고 더 사요. 떨어지면 팔라고 그래. 떨어지면 비중을 축소하고 가는 종목을 더 사라고 그러면 꼭 거꾸로 해요. 에이 정말이요? 거꾸로 합니다. 그래 인간은 비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를 못하고 비이성적. 왜?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오르는 주식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 내려가는 주식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 하기도 하고 비이성적인 편향이라고도 하죠. 어휴 진부로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반갑습니다. 자, 움직이지 않는 주식은 지루하고 앞으로도 오르게 될지 내리게 될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의 대부분은 부실이었거나 아니면 실적이 폭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벌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이 아직 못 가는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맞아요. 문제는 뭐죠? 주가가 안 간다고 차트가 안 간다고 부실 종목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바닥에서 많이 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곤두박질 쳐서 지하 땅굴로 내려가서 손실을 눈덩이처럼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보고 뭐만 보죠? 차트만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건 차티스트예요. 여러분은 뭘 사야 돼요? 저는 끊임없이 가치 투자를 하지만 전적으로 100% 가치 투자자는 아닙니다. 가치 투자와 동시에 추세 매매를 매칭시켜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윌리엄 오닐의 기법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뭐죠? 베리알이 어떻게 누구하고 기독교인하고 합칠 수 있냐? 그죠? 아니 어떻게 차트쟁이가 기본적 분석하고 합칠 수 있냐? 합치게 되면 어떻게 다? 기름차에다가 물을 붓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최후의 예언을 쓴 그랜빌이잖아요. 그런데 윌리엄 오닐은 어떻게 캔슬림을 만들어서 차트 기법을 활용해서 갑니까? 그럼 윌리엄 오닐은 잘못되고 그럼 그랜빌은 100%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업 분석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에서 깡통에서 자유로운 종목을 깡통에 갈 수 있는 종목이나 감자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차트 기법으로는요. 딱딱 대응해서 맨날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든가요? 그럼 왜 86% 손실을 내갖고 올까요? 왜 깡통을 낼까요? 부실 기업이기 때문에 깡통을 내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주식이라. 그럼 보자고요. 종목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무슨 종목이죠? 한컴 CQ 우리 유리원 들고 와서. 전문가님 여기서 샀어요 또? 그랬더니 아유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돼? 손실이 커져갖고 자를 수도 없고 지금 아주 속상해 죽겠습니다. 실적 부진에 바닥을 헤매는 종목을 싸다고 사지 마라 제발. 그죠? 이런 종목 팔아서 좋은 종목을 사도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실적이 좋으면 70%는 갑니다. 그럼 30%는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건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도 부진하고 영업이익도 안 내는 종목 가서 쫓아가서 사가지고 손실이 커지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차트가 가면 상승하니까 좋을 것 같고 차트가 안 가면 주식이 나쁜 것 같아.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제 방에 와서 예? 최소한도 지금 1년씩 공부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역시 수입도 좋아요. 근데 한두 달 배워서 뭘 배웠겠어요? 전부를 배웠을까요? 천만에요. 두 번째, SCI 평가정보. 이건 뭐예요? 상 나간다고 좋아서 쫓아갔다 코피 터진 거지, 지금. 그죠? 상한가 먹으려 가다가 부실기업 매수하고 아파한다는 거죠. 실적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기회는 언제 나와요?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돈을 버는지. SCI 평가정보. 그런데 그냥 상만 나가면 그냥 미쳐요. 그죠? 상만 나가면 미치는 거잖아요. 왜? 나 빼놓고 갈 거 같으니까. 그 기업이 돈을 버냐 봐요. 기업이 돈을 벌면, 여러분 돈을 못 벌면 처음부터 안 가야 돼요. 이게 뭐 적자 기업이잖아요. 그죠? 유보를 다 까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보를 다 까먹으면. 그 다음 단계는 벌써 감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런 걸 봤으면 여러분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현대상선을 보자고요. 에? 아, 금강산이 열린댄다. 금강산이 열리면 여러분 이거 투자해야 되나요? 아, 좋은 종목이 많은데 왜 현대상선을 꼭 가야 돼요? 안 가도 되잖아요. 유보를 다 까먹었어요. 에? 거기다가 영업이익 맨날 적자예요. 한진해운이 망했으니까 얘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추천받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몰빵까지 했어요. 예? 30명이 몰빵한 전문가도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엑소원 사이트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이트, 어떤 사이트에서. 이게 참,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봐도 이 자본 잠식에 또 3대1 감자 또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이거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투자 안 하면 되잖아요. 이런 걸 안 보니까 여러분이 깡통나고 여기다 몰빵까지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 다 날리는 거죠. 템플턴도 왕초 볼 때 똑같았어요. 이런 걸 안 보니까. 이런 거 보면 우선 어려우니까 가서 뭐부터 봐야 되는 건지 모르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부터 봐야 되지? 자본 잠식이 지금 얼마가 돼 있어요? 왜 이런 걸 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추천받았다면 발로 차버려야 되겠죠. 그죠? 예. 영업활동 현금으로 하면서 2년, 2년, 3년, 4년 돈 다 까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 얼마예요? 자본금이 1조 5천억인데 자본 총계가 5천억에 3분의 1 뭐예요? 반토막이나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3분의 1에서 감자 들어가야 돼요. 3대1 감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왜 사는 거예요? 이미 5대1 감자 한번 했죠. 여기서 전문가님 큰일 났어요. 내가 5천원 몰빵했는데 무료 방송 진행하는데 저한테 5천만 원 몰빵했는데 다른 사람 막 1억 몰빵했대요. 나는 5천만 원 몰빵했는데 금강산 열리고 김정은이하고 회담 열리면 정은이끼리 회담 열리면 큰일 벌어진다고 샀대요. 추천해서 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빨리 잘라요. 1,000만 원 건져서 1,000만 원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감자도 5대1 감자 1,000만 원이 200만 원 남고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16,000원 나와서 4,000원 갔으니까 이제는 얼마 남았어요? 200만 원이 얼마 남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장기 투자를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기업이 돈 버는 기업에 가면 여러분 걱정이 안 돼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못 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누구 유명한, 백할머니라는 분이 주식을 사면 수익 날 때까지 안 팔아요. 왜? 부실기업을 안 샀으니까. 아니,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미군 부대에다 납품하는 군복을 만들어가면서 돈을 벌어서 건설회사 사고 본인이 그 사업을 벌렸으니까 기업 분석을 좀 할 줄 알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20년 이제 직위가 됐는데 시가원장이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조무관 사장님 저 모르죠? 사실은 제가 30대 초반에 회계학원에 가서 공인
재무 분석을 배우기 위해서 3개월 코스 강의까지 듣고 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생전 얘기는 20년 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98년에 만났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를, 주식 얘기를 한참 오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로 제대로 가셨네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바닥 잡았다고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들고 왔어요. 몇 프로 손실 났을까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부실을 매수하고 71% 손실에 억장이 무너지죠. 들고 왔어요. 왜 사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 봐봐요. 사야 되는지 뭐 사야 되는지를 모르고 들고 와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놈의 상이 사람을 아주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상. 이런 거 왜 봐요? 추세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도 그냥 뭔지도 몰라요. 그럼 이게 뭐 싼 것 때문에? 그럼 기업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지만 봐요. 그럼 여러분이 깡통으로 떼밀어도 깡통 안 나요. 영업이익이 한 번도 영업이익을 못 내잖아요. 에?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라고? 그 기업은 원래 그러다가 좋은 일 벌어져요. 그죠? 그러다가 좋은 일 벌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피터 린치가 재무 분석에서 돈 못 벌면 재무 분석을 하지 않고 주식 투자하는 것은, 그죠? 도박꾼이 남의 패를 보지 않고 주식 투자하는 거 똑같다는 거잖아요. 아니, 돈 버는 걸 보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는 법이에요. 꼭 이렇게 바닥에서 꼭 사야 되나요? 이런 부실 종목을? 예.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사도 돼요. 이게 돈 버는 걸 보이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사도 돼요. 그런데 안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을 내는 거예요. 수십 프로를 들고 와요. 전 딱 답답하죠. 미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 그죠?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돈 버는 기업 사라 그러면 돈 버는 기업 사면 떨어졌다도 다 올라오죠. 얘는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현대상선 샀다 이래서 3대1 감자 한번 당해봐요. 북한이 이제 금강산이 열리니까 좋다. 이제 앞으로 그 대박 나겠다. 거기다 대고 이제 몰빵 1억. 3대1 감자 딱 터지면 어떻게 돼요? 벌써 이미 3천만 원 날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쫓아가서 산다는 거죠. 금강산이 열리거나 말거나 현대상선이 이미 감자 예정돼 있으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가요, 먹겠다고. 그럼 여러분 이미 처음부터 주식 투자가 잘못된 거잖아요. 정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늘에서 연시, 감나무에서 연시가 내 입에 딱 떨어지길 바라는 거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다 또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기업을 사서도 돈을 벌까만, 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좋은 주식을 여러분이 샀는데 들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익 날 때까지 들고 가줘야 되는데 들고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수익도 못 내고 돈도 못 벌고 매일 팔고 사다가 하니 그럼 주식농부가 한번 보자고요. 자, 한번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시죠. 대륙제관을 들고 있죠. 수익 났을까요? 제가 볼 때 대륙제관 수익 못 냈습니다. 이분한테 이거 괜히 또 잘못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봐봐요. 얼마나 사나. 자, 대륙제관 한번 어떻게 사나 한번 가보시죠. 여기 보이죠? 박영우 씨가 어떻게 샀어요? 장내 매수 6월 20일 날, 6월 19일 날, 6월 14일 날, 6월 8일 날, 4월 19일 날. 이렇게 한참 있다가 샀네요? 다 보이죠? 이런 걸 봐요? 안 봐요? 박영우 씨가. 여기서 스마트 인컴에서도 사고, 장내 매수. 2017년에도 사고. 자, 2017년 12월에 샀으면 스마트 인컴이,
자, 박영욱 씨가 최근에 그럼 산 게 12월 28일, 2017년 12월 27일, 12월 28일 한번 가보자. 2017년 12월 여기 있다. 그럼 수익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잖아요. 근데 이분은 들고 가잖아요. 수익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잖아요. 근데 들고 가잖아요. 13%가 넘었죠. 여러분 어떻게 못 들고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수익을 못 내고 이 사람은 수천억을 부자잖아요. 뭐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럼요. 여러분이 사고 파는 건 누가 알아요? 기관이, 외국인이 다 보고 있는 거 똑같죠. 우리가 여러분,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 거를 검색해서 다 보고 있듯이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좋은 기업을 사면 지네들가 공매도를 치든 쇼를 해서 돈을 벌어 가든 내 거를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땅을 사면 땅이 남아있고, 비싸게 샀어도 아파트 사면 아파트라도 남아있지. 주식은 사서 잘못 사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도 못 들고 가. 종이 본 적도 없어, 주권을. 그런데도 여러분은 부실이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부실이는 악착같이 들고 가고, 올라가는 종목은 잘라서, 대번에 우리 유료원도 이번에 저한테 이제 선물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큰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옮겨가려고 하나를 10년 만에 1억 분이 못 벌었대요. 다른 집 하나 샀는데. 그래서 그걸 팔아서 좀 늘려가는데 10년 만에 1억. 참. 아까 동원 F&B를 샀으면 10년 만에 얼마예요? 끔찍한 수익이죠. 끔찍한 수익입니다. 1억을 거기다 투자했으면 140억이 됐어. 이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들고 가지는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그죠? 주식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해서 그걸 투자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서 10년 만에 1억 벌었습니다. 그걸 팔고 집을 늘려가는데 주식에 물려 있어서 지금 수익 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익 나면 팔아서 잔금을 치를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답답해. 제가 왜요? 아니 뭘 올라가는 종목을 왜 잘라? 올라가는 종목은 붙들고 가고 못나니 내가 수익 제일 못 낸 걸 잘라야지. 손실 났잖아요. 그러니까 본전 올 때까지 죽어도 못 파니까 돈이 돼요 안 돼요? 맨날 안 되는 짓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는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이거는 또 잘랐죠. 이거는 잘랐어요. 여기서 올라가서 100% 먹고 잘랐는데 그 이후로 엄청 나갔죠. 200~300%가 날아가니까 아이고야. 또 뭘 하는지 또 모르는 거예요. 이게 투자자들이에요. 내가 뭘 못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정석으로 가면 그죠? 쿤이 아빠님 포스코 캠텍 수익 얼마 났어요?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하셨나?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제가 우리 유료원들은 더 사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더 사요. 아주 그죠? 좋은 주식 사는 방법 더 사요. 아유 전문가님 50% 넘어갔어요. 참 이게 주식시장인데 맨 떨어지는 종목은 더 살라고 덤벼요. 그죠? 본전 찾아야 되니까. 본전을 버려버려라. 그거 하나하나 오늘 배울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떤 때인가? 지금 시장이 어떤 때인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장이 어떤 때인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해놨죠. 자, 우리 유료원이 편지 쓴 거 한번 잠깐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재밌을 것 같아서. 유튜브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제 강의를 듣다가 이제 폰으로 듣고 있어요. 자, 뭐라고 썼냐 하면 주식 왕초보인데 유튜브를 듣다가 우연히 전문가의 주식 강의를 보게 됐대요. 열심히 들어서 유튜브에서 추천해준 종목을 샀었대요. 처음에 수익이 안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아직 안 잔 종목도 있고 거기서 유튜브에서 막 샀겠죠. 그런데 유튜브에서 뭘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유료원 가입하는 분이에요.
옛날에 과거에 조흥은행 대우전자 이런 거 사가지고 감자 상장 폐지를 당해봤대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배우는 걸, 라이브 방송을 제때 참여해도 깜빡깜빡하면서 반복해서 듣고, 그죠? 장기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 노후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이분이. 노후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까요? 001입니다. 오늘 지수가 좀 올라갔죠? 자, 002입니다. 이게 대형주죠. 그죠? 대형주. 대형주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대형주가 2016년 1월 달부터 가기 시작한 게 2017년 11월까지 갔습니다. 그 2년간 갔죠, 거의. 시장이 갈 때, 이거는 뭐예요?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건데, 시장이 갈 때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대형주가 끌고 갑니다. 이게 시장 대세상승장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꺾기 시작했죠. 추세가 어떻게 내려갔잖아요. 얘가 과연 넘어갈지 안 나올지 저도 몰라요. 가다가 부딪히고 내려오고, 가다가 부딪히고 내려오고, 가다가 부딪히고 내려올지 그건 몰라요. 그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보면 중형주입니다. 중형주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2016년, 2017년에 가본 적도 없어요. 뭘 가봤나요? 자, 소형주는요. 가봤나요? 얘도 못 갔어요. 2016년 대형주가 갈 때 그냥 횡보만 했어요. 2017년 11월 달부터 어떻게 얘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꺾었죠. 다시 올라가죠. 누가 세요? 현재까지는 소형주가 세죠. 중소형주가. 뭘 봐야 돼요? 그럼 다 소형주만 담을까요? 골고루 담아야죠. 이게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 지금의 시장은 어느 때이냐 이거죠. 시장 시계를 들어봐야 돼요. 강세장의 추세에 몸을 실어라. 강세장은 전쟁 좋다 막을 수도 없다 그러죠. 시장이 그럼 똑바로 오르기만 할까요? 천만에요. 장기간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내림세를 이어가다가 과정은 수없는 등락이에요. 중요한 것은 시장이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판단하고 그 추세에 몸을 맡기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짜릿한 상한가 먹어요. 상한가 먹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 자녀도 오늘도 야 아빠 엄마 닮아가지고 오늘도 상 먹어야 돼. 직장 갈 필요 뭐 있냐. 오늘부터 상한가 먹기 위해서 그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 해야지. 이거는 부업입니다. 부업. 주업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직장이잖아요. 직장 가서 열심히 벌어다가 부업에다가 열심히 투자해놓고 이제 은퇴할 나이 되면 여러분의 주업이 되는 거죠. 그죠? 주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후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노후 보장을 되기 위해서 지금 주식 시대에 뭘 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은행 갖다 놓고 뭐 2% 이자 줘봤자 여러분 부자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어떤 분은 뭐 은행에다 저축하면 부자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걸 저걸 어떡하냐. 제 자녀도 그렇고 조카도 그렇고 전부 주식 투자 시킵니다. 뭔 주식을 사요? 좋은 주식을 사요. 제가 한번 조카한테 물었습니다. 야, 삼양식품을 왜 사야 되냐?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그 회사에서 재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들어가서 봐봐라. 그랬더니 돈을 잘 보내요. 그럼 얼마나 살까요? 잘 보는 건 알아? 그랬더니 농심하고는 다른데요. 그러면 뭐 삼양식품 사야죠. 그럼 삼양식품 사요? 사. 진짜 그렇게 사요. 그건 뭐요? 그 재무 분석을 알거든요. 왜? 회사의 담당이 재무 담당이래요. 세금 신고하고. 간단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사서 자꾸만 모아가야지.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거, 이번 달에 얼마나 저축해야지. 저축되는 건 주식 산다. 자, 시장 여건이 강세장으로 갈 때는 시장이 오르는 걸 막을 수 없고,
약세장일 때 시장이 내려가는 걸 막았어요. 지난번에 떨어질 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우리 의료원들한테 그랬습니다. 그거 힘들 거 하나도 없다. 왜? 좋은 종목을 여러분이 들고 있으니까 조만간 시장이 반등하면 순식간에 시장이 열흘만 반등해도 여러분의 손실난 종목이 다 수익으로 거의 돌아서 버리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돌아선다 할 때. 아, 이번에 한번 또 경험했습니다. 또 경험했죠. 자, 죽을 것 같이 막 순식간에 떨어지더니 뭐 그저 투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막 몇천만 원씩 날아가기도 하죠. 근데 뭐요? 또 몇천만 원 더 들어와요. 그게 주식이에요.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장으로 갈 때는 멋진 말이 있죠. 여러분이 그 어느 주식 투자 회상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시장이 상승장으로 갈 때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노인 남편한테 아, 큰일 났어요. 지금 시장이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노인 양반 빨리 팔아요. 급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멋진 말을 하죠. 이봐, 젊은이, 지금은 강세장이라네. 지금 팔면 내가 포지션을 잃게 된다네. 시장이 하락해도 주식을 매수하고 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번에 우리 이런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다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렇게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에. 자, 그러면 우리 의료원들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도 될까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다시 사라고 팔아줬습니다. 다시 사라고 추천 딱 나가면 어떻게 해요? 90%의 사람들이 안 사요. 왜요? 본인이 산 가격이 매수가가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혹시 여기서 샀다가 더 떨어지면 나 어떡하지?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왜요? 이미 섣불리 팔고 시장이 살아나면 매수한다는 생각은 이 가격 트라우마에 걸려 들어가지고 매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여기 산 사람은 들고 갔다 떨어져서 올라가려고 그럴 때 추가 매수 그러면 이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왜?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체유심 좀 넣어서 오세요. 그런데 여기서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판 사람은 여기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절대로 못 사는 거예요. 지금은 실적 장세가 탄탄한 중소형주가 약진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그럼 주목받던 주요 대기업의 성장률이 침체되면서 관심이 소형 성장주로 집중되는 모습이다. 소형 성장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대부분이 또 유료 방송하고 무료 방송 차이가 나니까 무료 방송은 또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무료 방송을 제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실 종목 사지 말고. 그죠? 추세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는데도 악착같이 보유하고 있어요. 또 죽어다 본전 찾을 때가 그래요. 실적이 부진해서 가는데도 그걸 들고 가요. 참으로 안타깝죠. 실제로 그럴까요? 자, 지금은 누가요? 소형주가 가고 있었죠. 굉장히 강하게 나갔죠. 요즘에 이틀 조정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네. 시장이 급락하는데 얘는 왜 나갔었어요? 어제도 시장이 급락하는데 혼자 올라갔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뭐예요? 네? 이유는 뭘까요?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잘 버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가볼까요? 이건 뭐죠? 무림 PMP고 이건 뭐예요? 탑엔지. 어우, 얘는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실적이 탄탄한 중소형주의 모습이죠. 기업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한다. 차트만 믿다가 부실 기업 매수하고 노시서 승태로 가죠. 그러면 한번 보자. 얘가 뭘 하고 있는지.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세게 나갔던 거야. 자, 걸리니까 또 옆으로 쓰네. 자, 돈을 잘 버냐? 너 한번 돈 좀 버는지 한번 보자. 돈이 참 기가 막히네. 어휴. 이거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거야? 작년에 어려웠죠. 그죠? 이거 하나만 봐도 주가가 딱 보이잖아요. 봐보세요. 2016년에 좋았습니다. 돈을 잘 벌었죠. 2017년에 돈을 못 벌었습니다. 2018년에
돈을 벌써 2분기 만에 전년도 4, 4분기의 실적을 뛰어넘었어요. 그죠? 실적을 뛰어넘었죠.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는. 한번 보죠. 그럼 2017년에 어려웠겠네. 딱 이거 하나만 봐도, 주가가 못 갔겠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2016년에, 그죠? 2016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2017년에 주가가 곤두박질 치다가 2018년에 돈을 너무 잘 보니까 폭등을 해버려요. 그래도 여러분은 주가의 실적을 볼 필요 없다? 에? 차트가 제일이다? 그럼 템플턴에 이걸 산 사람들이 이걸 팔았을까요? 장기 투자자들인데. 안 팔았겠죠. 실적이 부진하니까 제가 팔라고 그랬죠. 우리 일체의 선생님이 비중 축소하라는데 하셨나 모르겠다. 걱정이 돼가지고 공부를 조금 부지 못하고 나가셨어. 이거 비중 축소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 그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무섭죠. 비밀은 여기, 차트의 비밀은 여기 있었잖아요. 차트의 비밀. 제가 유료방송에서는 강의를 하지만 무료방송에서는 깊은 강의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차트 기법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까요? 세 번째, 하루 이틀의 잔파도는 여러분 타지 말아야 돼요. 큰 수익을 내서 부자가 되려면, 아까 대륙제관을, 저길 봤잖아요. 주식농부를 봤잖아요. 그분이 팔고 사고 했나요? 오히려 사기만 했죠.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은 거의 100% 유연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고 편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인기지에 편승해서 지양해서 급등 나간다고 오늘 아침부터 또 난리 나고 좋은 기업을 매서 기다리는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이 저절로 따라오는데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에이, 전문가님 지루해. 급해. 빨리 먹어야지. 지금 그거 언제 그렇게 기다려. 그런데 진짜 그렇게 급하게 먹은 사람이 다 부자 됐을까요? 오늘은 짜릿하게 먹다 내일은 또 그냥 돈 잃어가지고 전문가님 나 이번에 5천만 원 까먹었어요. 나 이번에 순식간에 또 1200만 원 까먹었어요. 질렀다가 그냥 단타한다고 질렀다가 1200만 원 까먹었어요.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 다 딴 얘기만 해. 그죠? 여러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전부 먹었다는 얘기만 해. 자기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어떻게 믿어? 그죠? 자, 주가가 10% 이상 올랐다고 무서워 말고 오히려 주가가 대세 전환을 하고 상승으로 가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은데 본전만 오면 팔라고 그래. 본전만 오면. 본전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의 로망인가요? 여러분의 로망은 텐베거가 돼야 돼요. 텐베거. 전문가님, 제가 전문가방에서 처음으로 텐베거를 먹어봤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투자자가 돼야지. 아니, 그죠? 10% 수익이 그게 로망입니까? 장기 투자는 길게, 시장을 길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라톤 하는 거지 오늘 주식 투자해서 오늘 먹고 이 세상 끝내는 거예요? 내일 주식 투자 안 할 건가요? 모레 안 해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기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이미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주식을 못 놓아요. 왜 그러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중독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주식 마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돈을 벌었든 안 벌었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카지노에 가서 중독이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돈을 다 잃어도 또 가지요. 팔을 잘라도 발로 갑니다. 제가 1989년도인가요? 91년도인가. 과천 경마장을 2만 원을 들고 놀러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부부가 앞에서 가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경마가 이제 8경주까지 있는데 7경주까지만 보고 나왔습니다. 8경주까지 보고 나오면 딱 2번을 가봤는데요.
저는 말 구경하러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0만 원까지 살 수 있다는데 2만 원을 들고 갔으니까 500원씩 샀습니다. 놀다가 우연히 맞아가지고 12,000원을 보는 바람에 그거 갖고 7경주까지 보고 결국은 돈 만 얼마를 잃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8경주에 나오면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니까 복잡하니까 7경주까지만 보고 나오는데 둘이 아버지와 아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아버지 보고 아들이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경마장에 그만 오시죠. 아들이 설득하는 거예요. 야, 그게 잘 안 돼. 아버지의 솔직한 심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 중독증이 되니까 그게 잘 안 돼.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기는 길이 뭔지를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있잖아요. 뭐만 봐요? 추천주에만 그냥 이렇게 그죠? 해바라기 모양 보고 있어요. 내가 저걸 왜 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추천주에 목을 맬까요? 왜 내가 주식을 사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만 주시장을 이길 수 있는 건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돈만 달래요. 시장이 여러분의 돈을 그냥 줄까요? 안 됩니다. 공부 안 한 사람 돈은요, 여러분이 트럭으로 들고 와도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189억을 갖다가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 주식했다가 주상복합 아파트 2채 샀다가 그것도 다 날리고 189억을 다 날리고 뭐 됐어요? 189억이 무슨 강아지 이름이에요? 에? 주식하다가 다 날린 거예요, 그걸. 아니 189 그냥 편하게 살다가 인생 종치면 되지 왜 그걸 모르는 주식 투자는 왜 해요? 에? 1,000억 벌라고? 지난번에 주식 투자해서 아니 로또 당첨자 400억 407억인가요? 우리나라 역대사상 최고 당첨된 경찰관에 대한 소식이 나오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서울에서 무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한번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장기 투자라면 최소한 10년을 길게 보고 그럼 내가 종목을 10년 들고 와도 아무 하자가 없을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놈은 상한가 먹겠다고 오늘부터도 그냥 부실 종목 사가지고 그죠? 상 먹다가 까꾸로 내려가서 감자당하고 상장 폐지당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를 최대한 크게 하고 시장의 큰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만 조급해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는 좁으니까 며칠간에도 시장 상황이 마음에 흔들려가지고 변동성 때 다 그냥 정신을 못 차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죠? 여러분이 왜 그러는 거예요? 기본기가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아니 달리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죠? 달리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축구를 하라 그러면 걔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공부도 안 돼서 아직 어리는데 서울대 가라 그러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식이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안 갖춰 있는데 주식을 돈 번다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의 자녀를 갖다가 지금 당장 서울대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시장 그러면 주식은 인생을 망치는 거고 패가 망신하는 거고 주식 잘못했다가 인생을 종치는 거다. 그렇게 늘 우리도 배워왔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왜? 제 옆에 있는 형님이 시골에서 부천 땅을 팔아다가 3억 받았어요. 3억. 개발되면서 3억을 받아서 그걸 패밀리 아파트 88 올림픽 때 32평 돈이 살 돈이 안 되니까 28평을 2억 주고 사고요. 지금은 얼마 깔까요? 엄청나게 왔죠. 10m 깔 거예요. 2억 주고 사고 전세로 갔나 보다. 화장실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때는 화장실이 하나거든요. 지금은 2개씩 만들어주지만 그래서 32평 전세를 가고 그 돈으로 28평 살 돈뿐이 없으니까 전세를 가고 그거로다가 주식 투자를 했어요.
88년에 깡통을 내버렸죠. 카나다로 이민 갔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면 연락처를 잊어버려서 연락을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죠? 주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저 투자하면 다 돈 버는 건 줄 알고 투자했다가 거기다가 신용까지 걸었으니까 확실한 깡통으로 갔죠. 주가는 경제 흐름과 돈의 흐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을 장기적으로나 뭐 길게 보고 그게 맞게 대응해야 되는데,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부진해서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끝까지 장기 투자하면 돈 번다고 들고 가는 종목도 있고요. 장기 투자의 성공 요건은 그럼 뭘까요? 대단한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고 끈기 있게 가져갈 수 보유와서 조만간 다가올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데, 무조건 장기 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하락장 때 태어난 얼굴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장기 투자 자격이 있겠죠. 그런데 기업이 끊임없이 여러분은 분석하면서 모니터링을 해갔을 때 여러분이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것이지, 아무 종목이나 사서 장기 투자한다? 부실 종목 사서 그러면, 지난번에 아까 보여줬던 종목, 이 사람이 이거 71% 손실인데, 삼용화학. 자, 71% 손실이면 수익이 얼마나 해야 본전이 올까요? 여러분이 거꾸로 한번 해보자고요. 거꾸로. 이 본전이 되려면 몇 프로 올라가야 되는지 한번 써보시죠. 이 종목의 상한가 가든 안 가든 몇 프로가 71% 마이너스니까 몇 프로 수익 나야 본전일까요? 수익 나는 건 고사하고 본전은 몇 프로예요? 200%요? 더 가야 되겠죠? 90%가 빠지면 얼마요? 900%가 올라야 본전이에요. 50%가 빠지면 동네 부전 700%래요. 700%가 올라야 돼요. 그럼 90%가 빠지면 몇 프로 올라야 돼요? 900%가 올라와야 본전이에요. 900%가. 그러는데도 이게 떨어지는데 계속 사는 사람은 뭐요? 나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을 차라리 잘라야죠. 손실이 안 나게. 근데 몰빵까지 해놓고 턱 받치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1억 날리고 2억 날리고 1억 5천 날리고, 지난번엔 게시판에다가 뭐 1억 5천 날렸다고, 신택에다 몰빵했다가 1억 5천 날렸다, 바치캠즈에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갔다가 2억 지금 좀 물려서 상장 폐지도 직전까지 가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기업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무서운 사실인데도 사람들은 안 해요. 돈을 버는 기업을 제가 사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잘 사셨네요. 들고 가보시죠. 꾸준히. 돈 한 푼도 못 버는데 가서 자꾸만 이런 데 동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뭐죠? 주식 투자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는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기본이 안 갖춰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죠? 기본이 안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저 역시도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잃었던 거죠. 자, 이게 뭐예요? JYP. 하루 이틀의 잔파도 아이고 그냥 사서 들고 왔어요. 지금 수익이 얼마일까요? 어제도 신고가로, 시장이 폭락하는데 신고가로 날아가요. 이걸 그냥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이격 났습니다 잘라서 그걸 먹고 앉아있어요. 이거 몇 프로가 났어요? 400%가 넘게 가고 있는데, 아직도 가고 있는데 잘라버려요. 안 갈 거라고 잘라요. 참 답답하죠. 예? 자기 스스로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좋은 주식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는 기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저 이격만 나면 잘라가지고 몇 프로 먹었다고 자랑 거죠. 이렇게 가봤나요? 이렇게 가봐야 여러 수익이 10배가도 먹게 되고 큰 수익이 나고, 내 종목에 포트 짠 종목이 안 가더라도 얘 때문에 수익을 끌고 가면서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생기고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종목을 잘라버리니까 전부 다 역사적 평준화 만들어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1억 3천만 원 투자하는데, GS님 어서 오세요. 엄청나게 바쁘실 텐데. 안 바빠요?
자, 사업은 잘 되시고요. 자, 그러면 기업의 이익을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여러분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질 않았잖아요. 한번 봐봐요, 얘가. 에? 기업의 가치가 커졌나 한번 봐봐요. 900억에서 545, 500으로 계속 돈을 까먹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다니까요. 차트가 어째서? 차트가 이평선이 수렴해서? 그죠? 네, 군이 아빠님 수고하시고. 이평선이 수렴해서 갈 것 같으니까? 싸니까? 싸도 사면 안 되잖아요. 돈을 못 벌면 여러분 안 사면 돼요. 돈을 벌 때 그때부터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때부터 들어가도 늦지 않다요. 자, 오후에 종목 진단 갑니다. 자, 한번 해보자고요. 11시 아침 가서 어떤 빨리 강의가 되는지.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언제 샀어요? 2015년 이 유가가 26달러를 깨면서 이제 불황으로 간다. 저건 뻥이다. 템플턴 식구가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습니다. 계속 샀습니다. 올라가서 깎아주면 또 사고, 올라가서 깎아주면 또 사고, 또, 전문가님, 이거, 나 없는데 사야 돼요? 여기서. 떨어져갖고 지금 속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깎아주면 사라도 꼭 쫓아가서 사지, 그랬더니. 사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샀어. 무너졌어. 기다려요. 올라갑니다. 추가 매수하세요. 더 사요? 더 사요. 올라갔습니다. 또 박스 돌파 또 나갔어요. 여기까지 갔죠. 이게 얼마? 13만 4천 원까지 갔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잘 가는 놈을 있죠. 조카 녀석이 회사에서 거기 회사 동료가 야, 그거 이제 조정받으니까 그거 잘라버리고 수익이 한참 갔는데 수익이 많이 났어요. 잘라버리고 뭐더라? 이거 신일산업? 이거 상 나가는 거 그거 좋아가지고 여기서 대고 이거하고 또 한일진공인가? 참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놈은 상 나가는 거 뭐라 그러냐면 직장 동료가 야 이런 거 사가지고 잘라 먹고 그래. 제가 그래서 당장 안 팔아? 다 팔아버렸습니다. 야 가만히 있으면 네가 돈을 벌지 무슨 잘 가는 종목을 잘라가지고 감히 뭐 조정했다고 네가 잘라? 돈 버나? 네가 보자 한번. S51입니다. 이걸 내려간다고 잘라가지고 더 사려니까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갔잖아요. 10만 원 이거 얼마에 올라간 거예요. 4만 원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또 나가잖아요. 이걸 세상에 가는 놈을 주는 걸 여기다 대고 조정한다고 댕강 잘라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혼을 내놨죠. 정신 차려. 주식 알지도 못하면서 주식의 주자가 네가 배웠어. 무슨 뭐 그거 잘라먹으러 급등 나가는 거 잘라먹으러 간다고? 깡통 나고 싶어? 마이너스 30% 들고 있더라고요. 한일증공에서 마이너스 30% 들고 있더라고요. 빨리 잘라. 버려. 그래서 버렸습니다. 한일증공. 이게 뭐예요? 이렇게 더 떨어졌죠. 신음 거 먹겠다고 그냥. 아이고. 아니 가만히 있으면 괜히 돈 벌어주는 거를 그죠? 괜히 돈 벌어주는 거를 가만히 있어도 되는 돈 벌어주는 거를 뭘 가서 그거 먹겠다고 쫓아가서 급등 나간다고 잘라 먹으라고 옆에서 부추겨서 주식도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가지고 애를 망치려고. 여러분이 주식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친구를 갖다가 주식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파티게임즈한테 친구를 망쳐가지고 2억을 날리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알려주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고수가 될 때까지는 얘기하면 안 돼요. 2억 몰빵했대요. 어떻게 됐어 이거. 자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좀 듣고 갑니다. 자, 종목 진단 궁금하신 거는 조금 있다가 빨리 강의가 부지런히 해서 할 때. 자 그러면 한번 노래를 한번 듣고요.